지난 2년간 특별한 사교육, 선행학습 없이 스카이, 의대, 과학고, 자사고를 입학시킨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이 부모님들은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고, 즉, 부모가 공부를 잘했겠지라고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경우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비결을 여쭤보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독서, 대화,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하시거든요. 진짜 거의 모든 교육 솔루션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분들이 꼭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선행 안 하고 학원 안 가는 시간에 학업 활동에 올인한 게 아니라 진짜 잘 놀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한 작가님의 경우 정말 아이와 여행만 다니셨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한두 분만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이번 영상 만들면서 아예 종합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잘 노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놀아야 아이의 지능, 자존감, 사회성, 공부 정서까지 높아질 수 있는지 이제 꿀팁과 함께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핏입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를 인터뷰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해외 나가지 않고 비학군지에서 원어민급으로 키운 부모표 영어 성공기 이야기. 부모가 명문대 출신이 아닌데 사교육 선행 없이 명문대 의대, 과학고, 자사고 보낸 이런 로또, 레전드 같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요. 저도 처음에는 에이, 설마. 아마 애가 타고났겠지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인터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면요. 그럴만하다. 말이 된다라고 설득이 되고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사교육, 선행 없이 아이를 명문대로 보낸 부모님들의 결정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 육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인지 발달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놀게 했고 부모가 열심으로 함께 놀았다는 것입니다. 사교육 없이 단돈 8만 원으로 아이를 과학고로 보내신 어머님, 자, 김현주 작가님의 경우 아이가 6학년 때까지 영어로 고스펠링을 못 썼다고 하셨고 정말 여행만 다니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여행해야 아이가 똑똑해지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여쭤보는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아들이 큐브에 몰두했었는데 그런 아이를 말리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지지해 주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교육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순수 홈스쿨링으로 민사고를 보내신 박태균 원장님의 경우 아이가 6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우고 집에서 놀기만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어떻게 전국형 자사고에 합격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평소에 빨대로 다리를 만들어 보는 놀이 그런 활동을 집에서 많이 했었고 이 활동이 아이의 도형 감각을 키우고 수학 감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은 어느 순간까지 뭘 못했다가 아니고 학원 안 가고 공부를 안 하는 그 시간에 지능, 자존감, 사회성, 공부 정서의 발달이 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기적 같은 역전의 촉진제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아이들이 손으로 뭘 만들고 사고하는 놀이와 취미를 즐겼다는 점을 꼽고 싶은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자, 2016년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소근육 발달이 아이들의 수학, 읽기, 쓰기 성취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고 그 실행 기능과 함께 학업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 미국 템플 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 블록, 퍼즐 놀이 같은 놀이를 자주 하면 공간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확실히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레고 같은 블록 놀이가 정말 선순환의 시작인 게요. 블록을 뜯고 조립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이미 소근육을 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레고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이 있죠?
설명서를 보면서 정말 집중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만들 때 필요한 특정 모양과 색상을 블록 더미에서 찾아내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여기 연구자의 말처럼 자연스럽게 1대1로 대응 연습을 뇌 속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양이 맞는 모양인지, 그리고 이걸 이 공간에 끼우는 게 맞는지 여러 번 관찰하고 시도를 해본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수학에서 비율, 비례를 이해하는 근육이 되고, 더 나중에는 지도 읽기, 도면 해석과 같은 실용적인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블록, 퍼즐 놀이가 뇌 발달에 좋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전 좀 더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있는 아이들이 공부 정서가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건강하고 유익한 놀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지금 잘 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 없이 명문대 보냈던 부모들의 특징 두 번째, 부모님이 뚜렷한 교육관을 가지고 계셨고,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아빠라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책임감도 느끼고 부담도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확연하게 발견되는 특징이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실제로 하버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엄마가 아닌 아빠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문해력과 어휘력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사실 이쯤에서 어떤 아버님들은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어떻게 뭐 책을 읽어주고 놀아주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정신과 김용원 교수님과의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죠. 요새 아빠들이 너무 바빠요. 아빠들이 바쁘고 평일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쵸. 평일에 피곤했으니까 주말에 자는 아빠도 있고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는 아빠도 있고 아빠들이 너무 바빠요. 제가 진료실에서 특히 이제 약간 자기 조절이 안 되거나 에너지가 넘치거나 살짝 ADHD가 있는 애들한테 진료실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만 공원에 가서 아이가 지쳐서 더 이상 뛰지 않을 때까지 놀아라. 말 많이 안 해도 되고 특별한 스킬 없어도 된다. 그냥 애가 지쳐서 더 이상 뛰지 않을 때까지, 그냥 에너지 쫙 충분히 소모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랑 신체 놀이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매일 안 해도 매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주 일요일에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애가 다음 주에 아빠랑 뭐 할지 기다려요. 특히 신체 활동, 아빠랑 하는 신체 활동, 바깥에서 하는 신체 활동, 이런 게 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들은 애랑 자전거 타거나 밖에 나가서 놀면 조심해라, 넘어진다 막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조금 더 과격하게 해볼 수 있게, 한번 해봐,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도전적일 수도 있는 신체 활동을 해본 경험, 그런 것들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김효원 교수님뿐만 아니고요, 많은 놀이치료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아빠가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자기조절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사교육 없이 명문대 보냈던 부모들의 세 번째 특징, 대망의 마지막 특징은요, 바로 일상 대화를 통해 문해력과 배경 지식을 넓혀주었다는 것이고, 다들 하나같이 자녀들과의 유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부모가 아이한테 지식을 전수할 때 가르치듯 말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 대화는 배경 지식 확장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아이에게 학업적으로 유익한 대화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 대치동 독서교육 전문가 김수미 대표님과의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죠. 배경 지식 있는 책 읽기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독서 다음으로 확실한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면 대화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대화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하고 대화를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건 저렇게 해라, 너 그거는 왜 그렇게 했니.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건 그냥 인풋일 뿐이지 아이의 아웃풋을 끌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이의 아웃풋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필요하거든요. 대화는 아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가 뭐 궁금한 거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엄마, 우리 상가에는 저 부동산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부동산은 뭐 하는 거야? 아이의 딱 관심사가 생겼을 때, 그래서 부동산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설명해 줄 거잖아요. 그때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물꼬로 둬서 대화를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질문을 한다던가, 그럼 전세라는 게 있고 집을 뭐 사는 게 있어, 이런 대화. 아이의 일상생활보다는 관심사에 대한 대화. TV 같은 거 볼 때, 애들 유튜브 볼 때도 혼자 보게 놔두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혼자 보는 건 인풋이잖아요. 작업기억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작업기억을 쓰게 하려면 같이 보면서 대화해주면 작업기억이 활성화돼요.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얘가 이거를 써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기억이 많이 활성화된 아이가 학습 만화를 보든, 아이가 뭔가를 학교에서도 많이 배워요. 배경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걸 배웠을 때 이게 장기기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보셨죠? 아이가 하고 싶을 때, 아이가 원하는 주제로 대화를 해야
진짜 배경 지식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러면요, 부모의 일방적인 인풋만 있는 대화가 아니라 아이의 자발적인 아웃풋까지 이끌어내는 대화를 하려면 집에서 뭘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기왕 배경 지식 넓혀주는 거 어떻게 하면 아이도 즐겁지만 부모도 즐겁게 대화해서 육아가 좀 덜 힘들 수 있을까요? 결국 오늘 영상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린 놀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유익한 아웃풋이 나오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유익한 배경 지식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 소재거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첫 시작으로 아이와 함께 레고를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레고는 설명서대로 조립해 볼 수 있는 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브릭 하나하나를 아이 스스로 상상하고 조립해 나가면서 한계 없는 자신만의 세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놀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원이랑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2년 전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슈퍼히어로물을 좋아합니다. 특히 배트맨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도 레고 조립을 좋아해서 솔직히 제 사심을 담아서 굳이 배트맨 레고를 어린이날 선물로 사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당시 5세 아이가 만들 수 있었던 난이도는 절대 아니었고 저랑 같이 2, 3일에 거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정원이가 아직까지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레고로 그 핸들 조립하고 라이트 만들면서 자동차 작동 구조에 대해서 대화를 했었는데 아이가 지금까지 그때 나눴던 대화를 토대로 자동차 작동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시작해서 이제는 다른 기계의 작동 원리에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사교육 없이 명문대 보낸 부모들의 특징을 3가지 꼽아 보았습니다. 뇌 발달을 촉진시키는 놀이, 아빠의 높은 육아 참여, 배경 지식이 확장되는 방향성의 대화인데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 진심으로 레고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원이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이번 레고 어린이날 캠페인이 놀이의 한계는 없어 더라고요. 정말 좋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레고 놀이의 한계는 없어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 놀이에는 왜 한계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에게 레고 제품을 선물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